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진실만을 전해드리는 빵식이TV.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이 많은 힘이 됩니다. 또한 멤버십 정기 가입과 영상 아래에 환호 버튼을 누르셔서 저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은 영상 아래에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진행하시되, 모르시면 가까운 핸드폰 매장을 가시면 바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항상 진실된 방송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 그리고 국정원 등 권력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조작을 당연하게 하는 그런 조직이라고까지 귀띔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발언을 김 교수가 했는데요.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이 탄핵 정국 때 이 검찰의 조작 날조 수사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계십니다. 자, 4년이 지난 지금 우종찬 전 월간조선 기자와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의 노력으로 탄핵 백서와 태블릿 사용 설명서라는 이 두 권의 강력한 무기가 생긴 만큼 이런 억울하고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른 이 검찰의 만행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려서 현재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세력들을 반드시 막아내고 무너져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상 아래에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가까운 지인분들에게 꼭 좀 전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고 후손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애국하시는 거 아시죠? 자, 이번 시간은 태블릿 PC의 진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귀에 딱쟁이가 앉도록 들으셨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JTBC의 태블릿 PC 날조 보도와 함께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진실을 전 국민이 알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힘 안 들이고 보수에서 정권을 탈환할 수 있고 내각제 또한 막아낼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린 막중한 현실 속에서 제가 하루에 2번 방송을 하고 있는 이 탄핵의 진실과 태블릿의 진실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꼭 보시고 숙지하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팩트를 가지고 현명하게 투쟁을 해야 힘도 덜 들고 저들을 몰아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간 내셔서 1편부터, 아니 복습을 하셔도 무관하고요. 꼭 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은 총 2번의 디지털 포렌식을 했습니다. 2016년 10월 25일 검찰에서 한 번 했고요. 2017년 11월 16일 국과수에서 한 번, 이렇게 2번의 포렌식을 했는데, 이 중에 검찰의 포렌식 결과는 종이에 인쇄한 보고서만 재판부에 제출이 됐고요. 국과수에서 포렌식한 그 결과는 보고서와 함께 태블릿에서 추출한 파일까지 제출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도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또 어느 쪽이 신뢰가 더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가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익명의 포렌식 전문가가 분석을 도와줬고, 2018년 5월 변희재 대표가 구속된 이후에도 전문가의 도움으로 검찰의 태블릿 조작 흔적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자, 익명의 전문가는 현직 포렌식 전문가들과 교차 검증을 하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포렌식 분석을 주도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세상이 좋아지면 이쪽 분야에 한 자리를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들의 도움으로 이 JTBC가 태블릿을 입수한 이후 수천 개의 파일이 수정 또는 삭제가 되었으며, 여기에는 카톡 채팅방 연락처, DB, 그러니까 DB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하는 거고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개발된 거고요. 이 같은 데이터가 중복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도로 아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통화 내역이나 이메일, 헤더 등 이 실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파일들이 대거 포함이 됐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또한 일부러 접근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수정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파일까지도 수정된 사실을 찾아내서 태블릿이 조작된 증거로 제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인위적으로 만지지 않으면 발생되지 않은, 그러니까 막 수정하고 만지고 했다는 거, 조작하고 그런 걸 밝혀냈다는 거고요. 검찰의 입장은 딱 하나였어요.
이 모든 파일들은 자동으로 수정 및 삭제가 됐을 뿐 저들은 그러니까 JTBC나 검찰에서 고의로 조작한 적이 없다라는 그런 주장인데 이는 거의 코미디에 가까운 황당한 주장이었지만 검찰이나 국가수 소속 포렌식 담당자들은 파일이 변개가 있었다라는 사실만 인정하고 원인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변개란 쉽게 말씀드리면 이 포렌식한 결과 검찰이 태블릿을 조작했다. 막 바꾸고 조작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포렌식 수사관이 포렌식을 한 결과 이 포렌식 결과를 거짓으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검사를 해봤더니 이 검찰 측 니들이 조작했잖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겁나서. 그러니까 태블릿을 고치고 조작한 흔적은 분명히 있다. 이 팩트만 딱 말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상황이 이런데도 1심 판사는 이 같은 검찰의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변희재 측의 태블릿 감정 신청을 번번이 필요 없어 기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홍성준 검사는 태블릿을 재감정하겠다 이런 요구를 할 때마다 이미 검찰과 국과수에 2번이나 포렌식을 했고 그 포렌식 보고서로도 충분하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태블릿 감정은 해보지도 못한 채 이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기자들은 모두 태블릿 재판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만 겁니다. 자, 한마디로 완전히 인민재판인 거죠. 검찰의 주장은 거짓, 사기, 조작이라도 무조건 감옥을 가야 하는 그런 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홍성준 검사, 저 이름을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도 이미징 파일을 주지 않으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있는 그런 평검사입니다. 나중에 무슨 봉변을 당할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변희재 대표는 2020년 4월 우연히 포렌식 전문가 이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의 유튜브 방송을 보게 되고요. 김인성 교수는 방송에서 여러 사람의 사인이 적힌 해시값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김인성 교수는 디지털 데이터가 올바른 것이라는 판단의 근거는 결국 이 아날로그 종이 한 장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변희재 대표 측은 3년째 재판을 받으면서 단 한 번에 검찰이 제출한 해시값 확인서를 본 일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한 검찰은 디지털 증거물 압수와 포렌식 과정에서 당연히 작성을 해야 하는 각종 확인서와 봉인지, 사진, 참관인 확인서 등 일체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과 국과수의 이미징 파일 해시값을 비교해보면 총 5개 중에 4개가 일치하지 않는 것도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5개 증거 중에 4개가 날아간 거야. 그거 아닙니까? 검찰이 태블릿 PC를 막 만졌잖아요. 막 만져갖고 조작하고 그게 포렌식 결과에 나왔지 않습니까? 자, 김인성 교수는 변희재 대표의 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 대뜸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검찰과 국과수가 보관하고 있는 태블릿의 이미징 파일을 무조건 받아내야 된다 라고 조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분석이야 얼마든지 검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징 파일을 입수해서 직접 분석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충격적인 발언을 김 교수가 했는데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정원 등 권력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조작을 당연하게 하는 그런 조직이라고까지 귀띔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자, 디지털 포렌식 자체는 과학일지는 몰라요. 우리는 100% 그거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거를 운영하고 분석하고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이겁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사람이 하진 않지 않습니까? 전 세계 수억 명, 수십억 명이 하는데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조작하고 관리하는 게 누굽니까? 로봇이에요? 사람이잖아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김 교수는 자신이 돕기 위해서는 이미징 파일 원본부터 확보해서 직접 분석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홍성준이 빨리 이미징 파일 내놓으라고 뒤로 빼고 도망치지 말고 여러분들 강력하게 주장해야 돼요. 홍성준 검사. 이 지방 검사인 것 같은데 대전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홍성준이 무슨 깡으로 저러고 버티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미징 파일을 안 주는 검사 그리고 법원으로서는 이제는 한계점에 달았다라고 봅니다. 저쪽에서 주장하는 태블릿이 최소한 거라고 하듯이
최소원이 현재 변희재 대표 쪽과 접촉을 하고 있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최소원이 내 거니까 재판도 끝났으니까 내놔. 그럼 법적으로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야. 변희재 대표가 달라고 하는 건 틀려요. 본인이 내 거 달라 그러는데 그럼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재판도 끝나고 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나중에 또 밝혀지겠지만 아무튼 그 죄값에 대한 형을 살고 있는 최소원이 태블릿이 내 거라며 니들이 그러니까 내 거니까 내놔 이러면 안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법원과 검찰도 막다른 골목에 왔다라는 건 이젠 확실합니다. 이 탄핵 전국 때 뭐 JTBC 기자부터 사기꾼들 뭐 고영태, 노승일이 뭐 이런 다 포함해서 검사들도 마찬가지야. 일반 평검사가 이런 조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위에서 시켰겠지. 그러니까 이런 관련자 중에 일만의 약심이 있다면 나라를 위해서 또 본인과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무모한 버티기 작전은 이젠 끝났다라고 봐요. 정말 말 그대로 무모한 짓이에요. 자, 그래서 양심 선언을 통해서 그래도 앞으로 남은 여생이 많지 않습니까? 다 뭐 제 또래 뭐 이렇게 비슷한 것 같은데 남은 여생을 사람답게 살았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양심 선언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양심 선언은 선착순 한 명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의미가 없지. 한 사람이 불어버리면 다 끝나는데. 그래서 뭐든지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고 그냥 남은 여생이 감옥에서 썩을 수도 있는 거야. 역적으로 이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웅까지는 아니더라도 국가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 본인도 살 기회니까 선착순 한 명 빨리 양심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슬기로운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많이 배우셨으니까 더 잘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탄핵 정국이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정부는 이미 저들에게 아주 계획적으로 우병우를 하는 민정수석의 팔다리를 댕강 잘라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민정수석이 날아가는데 무슨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갑작스럽게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나 팩트가 하나도 없었겠죠.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180도, 360도 홀라당 뒤집어졌어요. 탄핵백서, 태블릿 사용 설명서라는 약 800페이지 가까운 강력한 당시에 조작, 날조에 가담했던 이 검사의 실명, 사쿠라들의 실명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뒤로 뒷공문이 치는 사람들만 많이 있지. 현재 두려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조중동 탄핵의 앞잡이였던 당연히 주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고 이 거짓 보도를 호도되는 보도를 하면서 내각제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나름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너져가는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영상 아래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가까운 지인들, 더 나아가서 전 국민이 아실 수 있게끔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전 국민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질 겁니다. 이 나라는 우리 손으로 지켜내겠죠? 정치인들요? 보세요 하는지 지들 밥그릇 챙기기 급급해갖고 나라가 국가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냥 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현명한 우리 보수의 프라이드를 굳건히 지키고 계시는 우리라도 정신 차려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이 국가는 임금이 지킬 수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백성이 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꼭 노력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습니다. 저는 현명하신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